자, 이번 여러분들 고려 사회입니다. 고려 사회는 좀 이렇게 우리와는 좀 달라요.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조선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조선시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의 어떤 시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선시대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유니크하고 굉장히 독특해요. 지금의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더 열려 있고요. 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신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벌 귀족들이 어디서 왔다? 네, 호족에서부터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이들이 네, 결국 무신들의 칼에 맞아서 돌아가시네요. 이분들 무너졌어요. 예, 그 다음에 원의 빌부터 성장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죠. 그들을 우리는 바로 권문세족이다라고 이제 지배층들. 지배층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만 지배층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예, 지배층이 또 있습니다. 자, 이들을 바로 중류층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중류층에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는데 이들은 뭐냐면 바로 하급 관리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네, 하급 관리들이다. 자, 누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네, 하급 관리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각 관아에서 이게 어떤 그 잡다한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잡다한 일을 다 하는 무리들. 그래서 잡류라고 합니다. 잡류. 그 다음에 중앙관청에서, 궁궐에서 일하고 있는 또 이게 밑에서 일하는 궁궐에서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될 일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뭐라고 하면 남반이라고 그래요. 남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중앙군 2군육이 있죠? 2군육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군반이다라고 합니다. 군반. 그 다음에 우린 너무 중요하죠. 바로 특수행정구역. 그 다음에 군과 현에 포함되지 않았던 속군과 속현, 여기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세력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한다? 향리. 자, 이들을 우리는 중류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틀은 여러분들 이제 조금 몇 년만 지나면 또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학설들이 새로 업그레이드 돼서 새 교과서에는 또 다르게 표현될 겁니다. 아마 이런 틀들을 배우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단어가 좀 쓰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향리에 대한 규정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요거까지는 뭐 여러분 알 필요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변할 거란 이야기예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족 중류층이 있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양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타이밍.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양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있냐면 먼저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렇게 백정. 네, 그리고 향부곡 소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백정들이 누구냐면요, 이들이 바로 일반 농민들이에요. 일반 농민들. 선생님, 백정이 왜 일반 농민이죠? 그 백정은 천민 아닌가요? 소 잡고 돼지 이게 백정 아닌가요? 요건 여러분들 이 백정은 조선의 백정이에요. 조선의 백정.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들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 조선 초기 이 백정들이 일반 농민이었죠.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천민으로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과도기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건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양민, 그리고 조선의 백정은 천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반 농민 백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인구가 많죠. 이들이 인구의 갑이에요. 인구의 갑.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전체 통틀어서 고려는 백정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향부곡 소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이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향부곡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그 다음에 소민들은 수공업에 종사한다. 그래서 제가 소수공업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어떤 차별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 백정들에 비해서 차별이 있다고요. 어떤 차별이 있냐면 먼저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이러면 엄청 차별이지 뭐. 엄청 차별이지. 그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네, 이런 어떤 그 차별들이 있더라. 그럼 왜 향부국 소민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반역이 일어난 고장 이러면 원래 이 군과 현에 이제 백정이 살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격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현이었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소민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소민들 무신 정권 때 왜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인난이 일어났던 거 다 이런 이런 차별에서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양민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금을 다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양민층이 세금을 부과하는 양민층이 이 세금을 주로 내는 그런 어떤 층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천민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천민들 중에서 대다수는 누구냐면요. 노비입니다. 노비가 압도적으로 많다. 노비가 압도적으로 많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신분 결정을 보면 이런 방법이에요. 일천즉천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 아버지 어머니인데 한쪽이 천민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백정이고 엄마는 천민이야. 그러면 그 자식은 신분이 백정일까 천민일까? 한쪽이 천하면 곧 천하다. 그래서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비는 뭐냐면요. 노는 남자 종이고요. 비는 여자 종이에요. 그걸 합쳐서 노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종과 여자 종 중에서 뭐가 더 비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펫 애견샵 가실 때 가시면 수컷이 더 비싸요? 암컷이 더 비싸요? 암컷이 더 비싸잖아요. 똑같아요. 이 노비들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냥 재산이야 재산. 이 사람들은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이 노비들은 그냥 매매가 돼요. 매매 또는 뭐 상속 또는 뭐 증여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취급해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자종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그 노비들은요 말보다도 싸요. 말값이 더 비싸요. 하긴 지금도 말값이 비싸긴 하구나. 지금 제가 말 한 마리에 무슨 50억?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제주 갔더니 이 말은 얼마쯤 돼요? 촬영 때문에 갔었거든요. 이 말은 얼마쯤 돼요? 글쎄요, 뭐 한 50억 가겠죠. 저는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와, 엄청나더군요. 아마 이 당시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으로 고려시대는 나뉘어지고 있다. 신분제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신분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농민들의 조직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향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향도. 자, 향도는 뭐냐면 요걸 좀 이제 성격이 좀 바뀌어요. 전기와 후기. 요 기준점은 뭐 늘 무신정변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의 이 향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향도는 향을 피우는 무리들이에요. 향을 왜 피워? 부처님 앞에서 향 피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향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교 신앙 조직이에요, 초기에는. 불교 신앙 조직. 으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 매향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매향 활동. 매향이라고 하는 건 향나무 있잖아요. 향나무. 향나무를 이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바닷가에 묻어두면 나중에 그 향나무가 떠오른대요. 떠오르면 그때 미륵불이 쫙 이 중생들을 구원해 준다라고 믿으면서 이런 매향 활동을 했다. 이때 뭐 지방간뿐만 아니라 다들 나와가지고 함께 하는 마을 행사였는데 요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출발했던 불교 신앙 조직으로 출발했던 이 모습이 서서히 그냥 마을의 공동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을 공동 조직으로 바뀌면서 그 마을에 생기는 상장제례 있잖아요. 상장제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같이 동원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죠. 요건 이제 여러분들 언제까지 가냐면 이건 조선시대까지 쭉 연결됩니다. 향도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향도는 뭐냐면 농민들의 자치적인 조직이다. 이게 바로 향도다. 이건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거, 불교시장 조직이 출발했다. 뭐 이런 놈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농민주의 봤고요. 자, 이제 여러 사회제도를 한번 볼 텐데요. 먼저 구휼제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휼은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뭐 구제해 줄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이에요. 태조 왕건 때 흑창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태조 왕건 때 흑창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바뀐다 그랬어요. 뭘로? 의창. 의창. 의가 있는, 뜻이 있는, 의로운 그런 창고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조직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바로 춘대 추납 제도라는 것이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말고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 빈민 구휼 제도를 하기 위해서 보라는 것들을 설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제위보라는 건데요. 제위보. 특히 이 보에 여러분들 좀 방점을 좀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금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특정한 목적에 쓰기 그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모으면 이렇게 모으면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를 특정한 곳에 쓸 때 제위보, 말 그대로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이자를. 그럴 때 이제 제위보, 빈민 구휼을 위한 제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뭐 학생들한테 공부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 보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 붙을 수 있어요. 그 특징에 따라서. 근데 빈민 구휼과 관련된 보는 제위보다. 이런 보가 고려시대 굉장히 또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구휼 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여러 기구로서 뭐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기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아픈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있어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대비원, 아주 크게 이렇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어떤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민국도 이제 약국 같은 곳이, 해민국 약국 같은 곳. 그 다음에 이제 급한 일이 벌어졌어. 이제 그냥 흉년이 오고 막 급하게 좀 도와줘야 돼. 막 장마가 졌어. 뭐 태풍이 왔어. 뭐 이렇게 급하게. 그때 이제 구제도감, 그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 그 다음에 구급도감, 빨리 도와줘야 돼. 그래서 구급도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설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사회지도. 그러니까 우리 시대나 이 시대나 딱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있다. 왜? 이들이 무너지면 이들은 결국 반란 세력 되는 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그들을 뭐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선, 무너지지 않을 선 정도는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법률을 볼 텐데요. 법률은요, 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당률. 당나라 법이죠. 당나라 법. 그런데 사실 이 당률이 있긴 있지만 주로 고려시대에 썼던 그 법은 뭐였냐면 관습법이라는 거예요. 관습법.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의 종류. 벌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태장도유사. 태, 장, 도, 유, 사와 같은 벌의 종류도 있습니다. 태는 뭐 알죠, 여러분들? 딱 때리는 거. 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태는 뭐냐면 가는 회초리예요. 장은 굵은. 그러니까 가는 회초리 더 굵은 걸로 더 때리는 거. 더 아프겠죠, 그죠? 그다음에 도는 뭐냐면 칼 채우는 거예요. 목에다 이렇게 딱 칼 채우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거죠. 유는 뭐냐면 유배 보내는 거. 사형은 사든 사형하는 거. 이런 어떤 그 벌들이 있었다라는 거. 요것도 법률에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특한 이 고려의 그 여성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 내에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요. 자, 그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자, 우선 여러분들 균분상속이에요. 상속이 똑같아요. 균분상속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광복 이후에 이 대한민국은요, 균분상속이 아니었어요. 와, 우린 균분상속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더, 장남이 더
부모님의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법률적으로 이게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우와. 근데 그게 이제 1991년 민법 개정되면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나눠야 돼요. 야, 내가 그래도 큰 오빠인데, 내가 제사를 지낼 건데, 그래도 내가 좀 더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겠니?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네. 똑같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유언을 하셨어. 뭐 그런 경우 뭐 공증받고 그랬다면 오케이, 그건 인정이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어. 그랬을 때는 무조건 그 총에게 상속세 내고 나서 나머지는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건 고려틱한 거예요. 고려틱한 거. 조선시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균문상속. 그러니까 여성도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여성도 제사를 지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윤행봉사라고 그래요. 윤행봉사. 그러니까 윤작법 배우셨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딸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딸도. 예, 딸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딸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왜 아들들이 주로 제사를 지내죠? 이것도 굉장히 조선틱한 모습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그리고 뭐 명절만 되면 남자 집에 먼저 가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일단 아직까지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조선틱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역사를 이렇게 좀 이해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좀 더 남성의 어떤 남녀의 어떤 그 평등하고 어떤 가정의 어떤 그 균일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를 좀 들여다 보면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왜 그래? 저 왜 저러지? 뭐 이런 어떤 그 오해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걸 좀 알고 나면 옛날도 그래 왔는데 그래 그럼 이번 뭐 설에는 먼저, 추석이 먼저, 뭐 이런 어떤 그 좀 이렇게 융통성이라고 할까? 오해보다는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역사를 배우는 이런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또 음서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려시대 음서제도. 근데 음서제도가 있는데 외가 쪽 음서도 가능해요. 외가 쪽 음서도 가능해요. 외가 음서 쪽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외삼촌이 오픈 공무원이야. 문벌 귀족이야. 외삼촌이. 그럼 나 역시 음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시험 보지 않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외삼촌인데. 저쪽 여자 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남자 쪽, 여쪽 이런 구분 자체가 없어요. 고려시대는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에서도 나이순. 조선 때 오면 여러분들 이게 나이순이 아니에요. 여자가 먼저 태어났어. 그럼 여자가 먼저 기록해야 되는데 조선시대는 그러지 않았죠. 남자 위주, 장남 위주. 이런 순서. 그래가지고 왜 조선 후기 가면 여러분들 왜 여자는 시집 가면 그 집안에 귀신이 되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 그런 말들이 고려시대는요 통하질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딸을 귀하게 여겼는데요. 아들과 딸이 너무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오히려 여러분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길게 우리 사회에 있었다. 이 모습은 조선 전기까지 가요. 그러다 이제 조선 후기 오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왜곡된 현상으로 남성 위주의 어떤 남성 가부장적인 문화가 너무도 강조되면서 강화되면서 그게 광복 이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를 좀 배우다 보면 저는 그래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뭐 남혐, 여혐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서로 간에 이해하고 소통하려면 바로 이런 역사 속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좀 어떤 그 이해의 어떤 폭들을 좀 넓히는데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시대와는 좀 달라질 것 같았던, 하지만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고려의 경제와 사회 살펴봤습니다.